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도 좀 추웠습니까? 오늘도 춥네요. 벌써 3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인데 어제 눈이 엄청 왔어요. 맞아요. 아침 퇴근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3월 중순인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맑은데 아직은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어요. 언제쯤 풀린다고 해요? 내일은 그래도 조금 온화해진다고 합니다. 네. 내일 춘분이라고 하네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인데 내일부터는 조금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네. 그동안은 창밖이 깜깜했는데 맞아요. 환해졌죠. 네. 네. 참 신기하죠. 아침. 봄은 옵니다. 예. 자, 주요 이슈 정리해 보죠. 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탄핵 소추 96일 만에 변론이 열렸습니다. 네. 증거 조사부터 최후 진술까지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이 됐는데 헌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재판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양측의 주장도 정리해 보죠. 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고 국회 자료 제출 거부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라면서 예.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 위반인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을 해서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게 내란을 공모한 거라는 국회의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고요. 또 헌재는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려서 국회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예.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일자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헌재는 선고 기일은 추후에 지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이 되면서 이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소추된 공직자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헌재가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이후부터 저녁까지 평일을 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기일과 관련해서는 아직 묵묵부답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오늘은 좀 고지가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오늘 이제 평일을 마치고 선고기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만 세부 쟁점들이 많잖아요.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선고기일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일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지 3주가 됐잖아요. 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최성목 권한대행이 어제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 시한이다.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예. 어제 발언인 거니까 그래요? 오늘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9시에 또 의원총회도 연다고 네. 하고요.
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최고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유기 고발 등의 그런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헌재에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 보다. 이제는 대놓고 헌재에는 인용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정부에는 마 후보자 임명을 겁박하고 있다라면서 마치 헌재와 정부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표면적으로는 마 후보자를 임명시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 목적이고 예. 숨겨진 의도는 정부가 불법으로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교활한 양면 작전이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장동혁 의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다라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도 모자라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권의 대선 잠룡 이야기들 해볼까요? 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여권자들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T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TK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한 뒤에 대구의 경북대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적으로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단기적인 어려움을 알면서도 앞장서는 책임감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장의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거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이나 포고령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변한 게 없다라면서도 탄핵 찬반에 따른 당내 분열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잠시 뒤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른 주자들은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견해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오 시장이 그제 TV조선 방송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라면서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안 의원도 SBS 유튜브에서 여권 연대설과 관련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여권 주자들과 이 대표 간의 1대1 대결을 한 여론조사에서 전부 이긴 건 나랑 홍준표 시장뿐이었고, 그중에서도 내가 홍 시장보다 10% 이상 차이를 벌려서 이겼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중도 확장성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중도 확장성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거다. 이리저리 눈치 보는 갈대 리더십은 우리 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홍 시장은 오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지난 12일에 민주당이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경찰에 네, 네.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예. 러시아제 밀수 권총으로 누군가 이 대표 암살을 계획한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의원 다수가 받았다고 황정화 대변인이 밝혔었죠. 예. 경찰이 어제 오후부터 이 대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경호 인력이나 방식, 기간 이런 것들은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는데,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서 출근 이후부터 퇴근까지 경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 암살 첩보 수집을 강화해서 실제 단서가 포착된다면 즉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치 테러라는 게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편 암살 위협설 이후에 외부 일정을 자제
자제해 오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는 것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하고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는 광주시 구의원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격려했고요. 금남로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연금개혁 이야기 해보죠. 여야가 연금개혁 받는 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3%로 일단 합의를 봤어요. 네. 그런데 진전이 안 되네요. 이게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인상하는 모수 개혁안에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제시한 군 복무, 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는데 문제는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거예요. 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연금특위라는 게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이후에 더 큰 틀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참여하게 될 그 국회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일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회동 뒤에는 각각 그 쟁점 사안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서 신경전이 이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합의 처리를 명시한 특위 구성이 모수개혁 처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를 강제하는 문구를 넣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관행을 깨고 갑자기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요?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회동에서의 합의를 번복했다면서 야당 단독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회동 3시간 만에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였고요.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성사될 듯했던 연금개혁 합의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정사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의대생들이 지금 집단 휴학계를 낸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북대가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다고요? 네, 교육부와 대학의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이른바 동맹 휴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재학생 중에서 신입생 등 일부를 제외한 650여 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해요. 예. 새 학기가 이제 들어섰고 했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으니까 네.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칼을 빼는 겁니다. 질병이나 유학, 임신과 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예.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내세워서 휴학계를 반려한 겁니다. 의정 갈등이 보니까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교육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학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충남대도 오는 28일까지를 시한으로 뒀습니다.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 4명이 성명을 냈잖아요. 네, 맞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 4명 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교수가 성명을 냈습니다. 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려는 동료를 배신자로 비난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의 그 투쟁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 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진짜 피해자다라면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성명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소신 발언이다, 공감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반면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교수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 없이 얘기하니 당혹스럽다라고 남겼고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의사의 적은 의사라는 자조가 사실임을 확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유니버시티들에는 교수 자리에서 피상적으로 지켜본 전공의 실태를 일반화한 데 불과하다라는 날선 글들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곤 있습니다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오늘의 커버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박사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